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옐로우 11458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옐로우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4년생 만 29살 남자입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붕어 형님 포함한 사회 경험이 풍부하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사연을 보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조언이 있으시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상황부터 글을 쓰자면 저는 지금 강남구에서 주 5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화, 수, 목, 금, 토에 알바를 하고 하루 7시간.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알바 지원은 주로 서울 강남구, 서울 노원구,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 쪽으로 지원을 하였고 강남구에 있는 곳에서 먼저 전화를 주셔서 올해 1월 말부터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에는 주로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고 지냅니다. 저는 엑셀 연습도 하고 도전 스마트 A 연습도 합니다. 월요일에는 엄마 임플란트 틀니 치료를 위해서 보호자로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현재 조현병과 당뇨병으로 의정부에 있는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엄마 혼자 외래진료를 갈 수가 없어서 제가 같이 가야만 합니다. 엄마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작년 11월 중순부터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치료는 다행히 의료재단에 신청한 것이 선정되어서 일부 치료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2주에 한 번 갑니다. 요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글로벌 통상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4년제이고 학점은 3.7입니다. 맨 처음에는 마케팅 분야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대학교 강의 중 소비자 행동론과 턴 마케팅 과목을 듣게 되었는데 글로벌 기업들의 아이디어 넘치는 마케팅 기법에 재미를 느껴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남양주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GTQ 일러스트, 포토샵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GTQ 일러스트, 포토샵 교육과정을 듣게 된 이유는 광고회사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 의뢰사항에 일러스트, 포토샵 능수자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일러스트나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1개월 교육과정으로는 실력이 많이 느는 것이 아니라서 광고회사를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250만원 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초조한 마음에 바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때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봐서인지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일러스트, 포토샵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난 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21년 1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센터 기관에서 1년 계약직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코로나가 장기화될 때라서 센터 측에서 먼저 6개월 연장 근무를 제안하였고 저는 근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 6개월을 센터에서 근무한 뒤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센터 측에서도 연장 근무를 제안하지 않았고 토익 공부에 도전하기 위해서 학원도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해서인지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했고 결국에는 환불받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한 달 동안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사람인, 자코리아 등을 뒤져보다가 경영지원 분야를 보게 되었고 이게 나한테 딱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경영지원 분야를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한 업무라고 생각하였고 저는 평소 다른 사람들을 돕고 감사합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뿌듯한 적이 많아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지원 분야를 하게 된다면 적성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0월 말에 강남구에 위치한 회계법인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일을 하던 도중 주말에 엄마 면회를 가게 되었는데 엄마 치아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치과를 가게 되었고 치과로부터 임플란트 틀니 치료를 제안받아 11월 중순부터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도 급하게 양해를 구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한 뒤에는 치과 치료 스케줄을 맞춰서 단기 알바만 여기저기 하다가 현재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정기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 원장님이 평일에만 수술 및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평일 하루는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정기 알바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 치과 치료 끝나는 대로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까?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틀 전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 친구는 현재 수영 강사를 하고 있는데 페이가 안 돼서 용접 기술을 배워서 그쪽으로 갈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경영지원부 하나도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늦었지만 기술을 배워서 전문직으로 가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올해 1월 말에 워크넷 적성검사를 하는데 CS0으로 나왔습니다. 관습형 사회형인데 추천 직업도 경리사무원, 금융 관련 사무원, 인사 및 노무 사무원 등 대부분 사무직종이었습니다. 보통 남성분들 어떤 기술을 배우는지도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는 알바하고 남는 시간에 일러스트나 공부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이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 비춰봤을 때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빚은 없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겠네요. 근데 제가 이 사연 읽으면서 좀 의문점 몇 개 들었는데,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의문점이 들었냐 하면, 지금 어머니가 편찮으시잖아요? 그런데 본인 말고 보호자가 없는지, 꼭 본인이 나서가지고 이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전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 건 그렇긴 한데, 매번 이렇게 내가 가야 된다면 이건 좀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회사에서는 이런 거 이해해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인 사정까지 다 봐주고 회사를 구하겠다고 하면 이건 좀 어려워요. 꼭 본인이 나서가지고 본인이 보호자 역할을 해서 그 치과 치료하는데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누가 이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너무 어머니 치료하는데 본인이 묶여 있어요. 어머니 치료를 하는 데만 너무 그 스케줄 잡는데 거기 기준을 잡다 보니까 자꾸 가평에서 근무하고 있다고요. 혹시 친인척 간에 뭐 없습니까? 어머니 외가 쪽에? 좀 하루만 좀 병원 좀 같이 가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부탁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님도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님도 지금 뭐 제대로 된 회사를 들어가야 뭐 숨통이 트이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차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만 29살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30이죠. 그리고 본인이 중요한 게 지금 졸업한 지 꽤 됐어요, 이게. 본인도 이제 느끼는 거지만 이제 제대로 된 회사 가서 일을 해야겠다. 뭐 단기직 이런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 보호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본인 말고 다른 분이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게 계속 발이 묶여 있어, 이게. 외삼촌이라고 연락을 안 하고 있다고요. 이거 좀 도와달라고요. 아니면 그 지역에 있잖아요. 지역의 구청의 사회복지사한테 한번 연락을 취해보세요. 연락을 취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런 상태인데 지금 가족이 나밖에 없고 나는 직장을 구해야 되고, 직장을 구하게 되었을 경우에 엄마 저 치료를 위해서 평일에 시간을 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꼭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이거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관련 뭐 구청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센터에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갈 때만 좀 보호자 역할을 대신 해달라. 안 해봤죠? 해봐야 됩니다. 이거 왜 안 해봤어요? 이거 해봐야 돼, 수르님. 정신이 번쩍 들죠? 번쩍 들죠? 이거 관련 그 구청 가가지고, 구청 가면 이제 담당 사회복지사 있을 겁니다.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런 상태다. 사실 조현병도 일종의 정신장애입니다. 정신장애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의 조현병 증상이 없었으면 혼자 갈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치과는 혼자 가는 거지 같이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인 되고 나서. 근데 어머니께서 조현병 증상이 있으니까 보호자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이런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보통 이제 사회복지 대상이 돼요. 복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된다고.
그럼 이런 거 지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님도 언제까지 이 어머니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발목 잡혀가지고 내일을 못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동네 구청 사회복지한테 가가지고 상담 좀 받아봐요, 이거. 그럼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일자리 구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 남양주 시청도 있지만 남양주 구청도 있잖아요, 구청. 남양주 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군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군청. 어떻게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죠, 사각지대. 복지의 사각지대. 진작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본인이 신경 못 쓴 것 같아.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도움 받은 거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 혜택 받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단 이거 지원 받으시고요. 그럼 이제 지원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병원 진료받을 때, 진료받을 때 이제 내가 따라가고 하는 불편함은 없겠죠. 수고스러움 없겠죠. 그러면 내가 직장을 구하기 좀 자유로워지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열심히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좀 폐폭을 좀 해줄까요? 열심히 하기만 하지 어느 쪽을 취업하겠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신 것 같아. 테마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분야로 취업을 하겠다, 기업을 가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배운 게 뭔가 확실하게 이게 딱 도움이 된다, 이게 정말 전문성이 있다, 이게 아니라 약간 이 거래기식으로 배운 것 같아요. 이런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뭐 안배운 나왔지. 근데 이런 거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이게. 보통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는 보통 이제 미대 나오신 분들, 시각 디자인 하신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는 보통 이제 디자인 회사나 보통 그런 모델링 하는 회사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쓸 일 있나, 이게? 아니 유튜브 편집 일을 한다거나. 사실 그런 쪽으로 갈 게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는 사실 쓸 일이 없거든요.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님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지원했어야 돼. 계속 있잖아요. 사무직 관련 회사를 계속 지원했어야 돼요. 한 살 어릴 때 계속 지원했어요. 근데 왜 그런 이제 좀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지는 저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졸업하자마자 졸업을 한 지 좀 됐잖아요. 졸업을 했으면 그냥 내보는 거야. 그냥 개영 지원 파트면 내보는 거예요. 내보고 나서 내가 서류에 뽑히는지 안 뽑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 지원은 사실 있잖아요. 이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걸 오래 하기는 좀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예요. 이 일을. 왜냐하면 경영 지원이 보통 여자분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럼 님이 경영자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보통 문과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분야가 경영 지원이에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경영 지원입니다. 회계와 더불어서. 그럼 내가 면접을 보게 되면 수많은 여자 지원자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 중소기업은 경영 지원 파트가 별로 없죠. 그러면 경영 지원 파트가 있는 회사가 어디겠어? 한 중견 정도?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 경영 지원이 대부분 본사예요, 본사. 본사에 들어가는 사람 스펙이 엄청 좋겠죠.
사실 여기 보면 뭐 워크넷 정성 검사 하는데 사실 이거 크게 뭐 맞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직업 가져가지고 사실 좀 나이 먹어서까지 쭉 이어나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요. 너무 내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너무 자기가 하고 싶고 보고 싶은 분야만 좀 그것만 봤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너무 거기만 봤다는 느낌 듭니다. 너무 그것만 한정된 부분만 보고 너무 이제 어머니 저 치료하는데 저 돌봐드리는데 너무 관심만 가지다 보니까 너무 좀 뭐라 그러지? 좀 시야가 많이 좁아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님이 사무직 관련 일을 했으면 졸업하자마자 바로 지원했어야 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졸업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 사무직 들어가기 쉽지 않은 게 님이 사무직 들어가면 여자 경쟁자하고 이제 취업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님이 들어가는 자리에 여자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여자들이 많이 뽑힙니다. 근데 이런 자리도 별로 없어요. 막상 요즘에 보면. 이런 자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시 나 궁금해요. 자, 잠깐만 하나 궁금해. 왜 졸업하고 나서 좀 바로 이렇게 회사로 취업을 하려고 이렇게 지원하려고 시도 안 했는지 궁금해요. 내가 부족해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지원했다고 하면 뭐 이런 데 지원했다, 여기 몇 군데 붙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아니, 스펙이 부족해도 내보는 거야. 스펙이 부족해도. 스펙이 부족해도 한 살 어릴 때 내보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돼요. 어차피 스펙 많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 잘하는 게 아니야. 사회 경력을 쌓는 게 좀 더 우선이에요. 나중에 일하다가 내가 부족하다 하면 그때 가서 뭐 일하면서 뭐 자격증 한두 개 더 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큰 회사는 들어가기 좀 빡실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경영 지원, 아까 님이 말씀하신 경영 지원은요. 보통 대기업 본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사. 근데 지금 대기업이 어렵거든요. 대기업이 많이 어려워요. 중소기업이 있는 경영 지원은 뭐 사실 몇 군데 안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 지원은 보통 규모가 큰 회사들. 큰 회사에서 이제 본사, 이제 본 근무하는 것, 뭐 서울이죠. 근데 그런 데는 스펙이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그런 데는 또 자리도 안 나. 몇 명 없어가지고. 차이도 거의 안 나요. 그리고 금융계통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최상위권의 그런 이제, 최상위권의, 금융 관련이. 아니면, 그런 일 해보는 거 어때요? 그런 일. 아니면 대형 로프 같은데 뭐 사무원이나, 그, 법률 관련 일 해보는 거. 근데 경영 지원은 그런 기업이 아니면, 큰 회사가 아니면 사실 필요가 없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경영 지원은. 중소기업 경영 지원이 거의 없어요, 거의 가보면. 왜냐하면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그런 거 이제 그런 직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을 알아야죠.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일하면서 배우면 돼요, 법 같은 거는. 일을 하면서. 저 이제
어차피 저기 운전도 해야 됩니다. 운전은 좀 잘해야 돼. 운전할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보통 이제 남자 이제 그런 이제 로펌 같은데 사무원 들어가면 보통 운전을 많이 합니다. 운전 어디 많이 하냐? 뭐 관련 법원 같은데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리고 일종의 약간 수행 기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피고인이 접견 시청하면 구치소까지 갔다 와야 돼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런 것도. 일단 내보세요. 일단 중소기업에는 내봐. 지원해보고 뽑히는 데 있으면 일해본다거나. 많이 알아봐요. 많이. 그리고 일단은 너무 어머니한테 묶이지 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머니한테 너무 발목 잡히지 마세요. 발목 잡힌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좀 어머니 그 간호 목적으로 너무 묶여 있어요. 사실 린 같은 경우는 바로 취업을 했어야 돼. 그 사연자분 바로 들어갔어야 돼. 바로. 너무 차이필 어머니 이제 돌본다고 차이필 미루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정말 처음부터 좋은 회사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면 아예 눈을 낮춰가지고 그냥 아예 중소기업 가서 일하자 생각했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님 보면 지금 자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좀 페포 갈게요. 저분이 너무 어머니하고 이게 좀 있잖아요. 정신 좀 멘탈 쪽 안 좋은 사람하고 이제 단둘이 있으면 약간 물들어요. 이게 안 좋은 게 그런 거야. 어머니가 조현병 이런 거 있다 하잖아. 그러면 어머니가 좀 집에 있으면서 약 같은 거 복용 안 하면 좀 이상행동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님도 그 물들어.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원받고 내가 좀 거기에 독립되는 게 중요해요. 언제까지 어머니 뒷바라지하고 살 수 없는 거잖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야, 그거는. 그렇다고 님이 돈이 많고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이게. 님 욕심이에요, 욕심. 남들이 봤을 때 뭐 효자, 효녀로 볼 수 있겠지만 막상 효자, 효녀의 삶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뭐 경제적으로 나아지긴 하나 아니면 뭐 상황이 좋아지긴 하나. 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언제까지 어머니 뒷바라지만 살 수 없잖아. 물론 어머니 상황이 안 좋은 거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님이 그것만 하다가는 진짜 뭐 아무것도 못 해요.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그런데 저렇게 뭔가 어머니 운운하면서 계속 옆에 있으면 니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봐봐. 좀 세게 얘기할게요. 나이 서른인데 지금 확실하게 뭔가 해놓은 거 없잖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당신들이 내 상황 안 돼봐서 한다. 어? 내 입장이면 그렇게 얘기 못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걱정될 거야. 내가 만약에 나마저 어머니 옆에 없으면 엄마 힘들 거 생각하는데 그거 어쩔 수 없어. 어머니 극복을 해야 돼요. 어머니도 평생 님만 바라보고 살 수 없어요. 님도 평생 어머니 병간하고 살 수 없어요.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김병희 효자 없다. 김병희 효자 없습니다. 아무리 잘 있던 사람도 나이 먹고 경제적 안 좋아지면 지칩니다. 지쳐요. 현실이 점점 어둡고 뭔가 되는 게 없으면 지칩니다. 지금 이미 젊으니까 아직 나이 안 먹었으니까 뭐 이런 거 괜찮다고 하는데 나이 더 먹고 뭔가 인생이 꼬이고 해봐. 그때부터는 막 오히려 있잖아요. 님이 어머니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은데 선택을 해야 돼.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다 책임질 수는 없어. 그럼 여기서 내가 가장 취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일단 나부터 살자. 일단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나부터 살자. 나부터 일단 일부터 하자. 내 앞가림부터 하자. 이게 중요해요. 님이 이거부터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님이 그렇게 뭔가 좋은 어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포기할 거 포기해야 돼. 포기할 거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서울이 아니라면 지방도 각오해야 돼. 지방도. 지방 근무도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는 최대한 좀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원을 받는 쪽으로. 이미 어머니의 어떤 그런 간병이나 보살핌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돼. 그래야 내가 내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잘 생각하세요. 일단 님 인생이 우선이야. 님 인생. 근데 가족 요양보호사도 쉬운 게 아닙니다. 저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더 얘기할게. 그리고 어머니 병세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회 있잖아요. 동네 사회복지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도움 청하고 한 번씩 방문하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맡긴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미 한 번씩 이제 일하다가 뭐 쉬는 날 있으면 한번 찾아뵙고. 좀 제가 좋은 얘기 못 드려 죄송해요. 좋은 이야기 못 드려서.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래. 인생이라는 게 선택의 순간이 다가와요. 근데 다 책임지려고 하는 게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내가 나이 먹고 나서 선배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인간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다 책임지려고 하다가 하나도 못 건집니다. 님이 딱 그런 상황이야. 어머니 책임지겠다가 하다가 내 인생까지 지금 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내가 내 인생에서 일단 어머니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일단 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일단 내 앞가림 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서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나도 벌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미래 대비하고 미래 대비하고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럼 하나 얘기할게. 그러면 자 아까 친형 얘기 나왔죠. 그럼 친형은 왜 독립을 했을까요? 친형을 왜 나가 살까요? 그냥 일자리가 집이랑 머니까 나가 살았을까요? 그건 핑계입니다. 그냥 어머니의 어떤 그런 간병의 부담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멀리 갔을 거예요. 형은 미리 알았을 겁니다. 내가 어머니의 저 상태에서 계속 내가 옆에 돌봐주면 내 인생은 없다. 그걸 아마 미리 캐치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멀리 구했을 겁니다. 일부러 이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직장을 구했을 거예요. 그 형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 야 가족인데 저렇게 뭐 나몰라라 한다고? 근데 저게 저 입장이 안 돼봐서 그래. 집에 누가 아파가지고 계속 이제 손 가게 만들고 일도 못하게 만들잖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그게 만성이 되잖아. 그러면요 하루하루가 힘겨워요. 아무튼 잘 들으십시오. 일단 사연자분이 사는 게 우선이에요. 사연자분이 이런 어떤 좀 어머니의 어떤 감명에 대해서 좀 해방되는 게 우선이고 자유로운 게 우선이고 그리고 내가 그런 상태에서 일을 구해야 일하는데 좀 집중할 수 있고 내 생활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이제 엄마 찾아뵙고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좀 그래도 지금보다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구하실 때는요, 되도록이면 좀 멀리 보세요. 서울 한 지역만 보지 마시고 수도권 지역도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운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사연 들으면서 많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요. 내가 봤을 때 그래. 이미 너무 어머니의 감명에 매달린 나머지 내 인생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시야를 좁게 만든 것도 본인이고, 이젠 시야를 넓히세요. 넓히지 않으면 여기서 나이 몇 살 더 차버리면 기회를 보장 못 받습니다. 그래서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연자분. 전 나름 제 나름대로 머리에 최대한 굴려서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소기업으로 입사하려면 서울이 아니라 좀 멀리 가는 게 좋을 거야. 왜냐면 서울은 다 사무실이라서 오히려 복지나 이제 비전적인 부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사무실밖에 없기 때문에. 뭐 IT를 가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본인이 전공해서 IT를 배우기를 지금 막무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뭐 수도권에 좀 중소기업이 규모가 있는 데로 가서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보통 여자분들이 지원 안 하려고 하는데 서울 시내는 아마 여자분들이 지원할 거야. 안 가려고 하는 데 있죠. 안 가려고 하는데 좀 동떨어진데 오히려 그런 데를 노리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회사 지원할 때 기숙사가 지원되는 쪽으로 가는 게 본인한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짜고 가세요. 그냥 막 지원하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 인생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헤맨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서울로 오면 답이 없어. 왜냐하면 지금 서울은 답이 없는 게 뭐냐면 저분이 입사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기업들은 급여가 고만고만하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지원 많이 해. 저분이 일하는 분야는. 잠깐 일할 수 있겠지만 오래 일하기에는 좀 한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서울로 지원해가지고 좋은 데 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앞으로 서울에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난 전망이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저 월세 같은 거 많이 오르고 하면 서울의 빌딩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예전만큼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앞으로 인생이 좀 잘 풀리시길 바라겠고 어머니도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좀 님 도움 안 받고. 가족 중에 이렇게 아픈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고생입니다, 이게. 고생이에요. 가족들이 다 건강한 게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